안녕하세요. 기계이신과 협약하고 있는 울산에 있는 오프라인 학원 우리설계 전문학원 김주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엑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히면서 커말 2급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중간에 모르시거나 어렵다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질답 게시판에 궁금한 점이나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말 2급 같은 경우 대한상공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엑셀 2010이라는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2010이 아닌 버전을 사용하신 분도 수업 듣는데 문제가 없으실 건데요. 혹시 커말 2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엑셀 2010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일 첫 시간에서는 우리가 엑셀에 대한 화면 구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 문서가 대체 출력할 때 A4 사이즈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A4 사이즈 몇 장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을 때, 그죠? 한눈에 딱 안 보이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는 엑셀이 별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엑셀은 어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수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숫자들이 있을 때는 되게 편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엑셀이에요. 우리가 가령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뭐 1,000원 있고요, 2,000원 있고요, 3,000원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작성해가지고 봤더니 콤마가 빠졌어요. 그죠? 1,000, 0 100만 넣을 때요. 1,000, 000 그렇게 넣을 때는 한글 같은 경우는 콤마를 다 쳐야 되잖아. 112.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이런 쉘 서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서식을 맞춘다면 금방 콤마가 맞춰지기도 하고요. 오타낼 확률이 되게 적은 게 요 엑셀이에요. 수식을요. 그래서 우리는 엑셀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은 화면 구성 이야기 좀 하고 다시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엑셀 2010을 열 건데요. 여는 거야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우클릭해서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죠? 또는요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도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합문서라는 창이 하나 열리면서요. 이상한 칸들이 되게 많죠. 그죠? 우리는 이런 칸들을 다 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죠? 보시면 쉘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쉘, 여기도 쉘. 그죠? 쉘은 우리가 이렇게 적습니다. 쉘, 그죠? 이렇게 쉘이 됩니다. 요 쉘인데, 요 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도 쉘이 있고, 요 쉘도 있고, 되게 엄청나게 많은 쉘들이 존재하고 있죠. 쉘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옆으로 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우리가 행이라고 부릅니다. 행. 그러면 내가 요 쉘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요 내가 지금 선택한 쉘은요. 시의 4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C4라는 이름을 가진 쉘이 되겠죠. C4. 그죠? 또는요. 내가 이번에는 여기를 선택하면 2, 3이 되겠죠. 여기는 이름을 알려주는 이름 상자라고 부릅니다. 이름 상자. 이렇게 하면 쉘이 바뀌죠. 우리는 요 쉘들은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옆으로 가는 걸 열이라고 부르는 걸 기억 꼭 하시고요. 내려가는 걸 행이라고 부른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하세요. 우리가 뭐 필기 시험 문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비행, 시행, 디행 틀렸죠. 그죠? 우리는 비열, 시열, 디열이라고 열이란 말을 붙여야지 대도안하게 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탭이 되게 많은데요. 홈 탭이라든지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데이터 탭, 검도 탭, 보기 탭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배워나갈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장 문서 작성할 때 많이 쓰는 부분이 요 홈 탭에 다 있다 보시면 돼요. 글자 크기라든지 글꼴이라든지 또는 정렬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원 넣을 때 내가 콤마를 자동 넣게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요 셀에다가 어떤 이런 색깔을 입히고 싶을 때 그죠? 특정한 색깔을 입히고 싶을 때라든지 이럴 때 쓸 때 우리는 홈 탭에서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은 뭐 그림을 넣는다든지 어떤 도형을 넣는다든지 또는 차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넣을 때 쓰는 게 우리가 삽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에서 상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 상자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페이지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인쇄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때 페이지 레이아웃을 잘 배워 놓으시면 엑셀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엑셀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어렵다고 느낀 부분이 내가 작성한 요 문서가 대체 A4 몇 장의 분량으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때 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잘 설정을 하시면 우리는 인쇄를 가장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딱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요 보기 탭도 만드시면 되게 좋아요. 인쇄, 그러니까 딱 내가 만든 문서가 몇 장의 분량으로 들어가는지 눈에 딱 보이게 하는 건 요 보기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뒤에 배울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수식을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명령어로 어떤 수식을 함축시켜 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날짜 함수, 텍스트 함수, 논리 함수 등이 있긴 한데요.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명령어가 약간 영어랑 관련된 명령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명령어들만 잘 캐치하시면 이런 명령어는 어떤 걸 거야 라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거 회사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요 데이터 부분이에요. 요 데이터의 기능을 잘 이용해 놓으면요. 많은 문서를 내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요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커말 2급에서는 분석 작업이라고 불리고요. 분석 작업 부분을 잘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실무, 그러니까 회사 나가서 욕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익혀 놓는 걸로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메모 같은 경우는 우클릭으로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시트 보호라든지 통합문서 보호라든지 통합문서 공유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하단에 내려갈게요. 하단에 가면 우리가 시트란 놈이 있는데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있죠. 시트 1 같은 경우는 내가 그죠?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요 시트 1, 요쪽에서 내가 1, 2 작성할게요. 같아 보이니까. 시트 2에서는요, 제가 10 넣을까요? 1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시트 3은요, 100 넣을게요. 다른 용이죠. 그죠? 이렇게 다른 용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내가 너무 작아서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줌 기능이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잘 보시나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키를 꽁꽁꽁꽁 누르면요. 얘가 어떻게 해요? 플러스 키를 꽁꽁 누르면요. 커지죠. 또는요. 마이너스 키를 꽁꽁 누르면요. 작아지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컨트롤을 꾹 누른 상태에서요. 중간에 휠 돌리는 거 있죠. 동글뱅글뱅글 돌아가는 요 버튼요. 동글동글. 그죠? 요 바퀴같이 생긴 거 요걸 이렇게 돌리면요. 마우스에서요. 휠이라는 거죠. 휠을 이렇게 돌리면요. 얘가 글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고도 하죠. 그죠? 여기까지 가시지 마시고요. 컨트롤을 꾹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하시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시트 1이 있고요. 시트 2가 있고요. 시트 3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시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종이라 보시면 돼요. 세 장의 종이가 주어지는데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한 장의 종이 다 만드셔도 되고요. 구분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도 되겠죠. 요 이야기는 우리가 한글이랑은 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글은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 작성할 때마다 하나하나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게 또 시트를 여러 개 모아 놓은 게 또 파일이거든요. 요 파일 하나, 시트 하나당 한글에서 파일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 어렵나요? 여러 개의 종이를 모아 놓은 것이 요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알아놔야면 유용한 부분이 요 파일이라는 탭이 보일 건데요. 혹시 엑셀 2007을 쓰셨던 분들 요 파일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실 건데, 요 파일이 옛날 2007 쓰셨던 분들은
오피스 단추라 보시면 돼요. 오피스 단추가 파일로 변했고요. 파일에 보시면 옵션이란 단추가 있는데 이 옵션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 탭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새 통합 문서 만들기 부분. 이 부분 좀 볼 건데요. 내가 어떤 파일을 열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열 때마다 봤더니 굴림에 지금 10폰트예요. 너무 작아서 난 잘 안 보여. 난 12폰트 또는 13폰트로 딱 나오게 하고 싶어. 요때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 보시면 돼요. 난 지금 굴림되어 있는데 이번 다른 칠을 볼게요. 내가 원하는 건 쭉 올라가서 어디 어떤 거 볼까요? 좀 생소한 거 바탕체야 이러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요 좀 크게 할게요. 12폰트야 이렇게 하고요. 시트 밑에 요 시트 있잖아요. 요 시트는 한 2개만 나오게 하고 싶어 이러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다시 껐다 키래요. 다시 껐다 킬게요. 그럼 보면 아시겠지만 시트가 몇 개? 2개가 만들어졌고요. 상단에 봤더니 바탕체에다가 나는요 12폰트가 만들어진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알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늘상 쓰는 엑셀에는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게 편하니까 바꿔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트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배경을 되게 이쁜 색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냐면 검토해보면 검토한다. 보기에 보시면 아니죠. 잠깐만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네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시면 이제 배경이라는 거 있는데 배경을 누르시면 여기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진 더블 클릭하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펭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억하실 거는 내가 여기다가는 만들어서 남한테 보여줄 수 있대. 파일에서는요. 출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출력하면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셨죠? 배경 같은 건 다시 삭제하고 싶다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배경 삭제 누르시면 다시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 보시면 여기 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다 칸처럼 보이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눈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라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 눈금선은 요 파일상에서만 보일 때 나중에 인쇄하면 전혀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선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A, B, C 요 글자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밑에 1, 2, 3, 4 요 행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나 작성하는데 요거 보이기 싫은데 하시는 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보시면 눈금선 보기 있잖아요. 이 부분 끄시면 돼요. 보이죠? 혹시 나 제목 보기 싫다 이러고 끄시면 날라가죠. 그죠? 혹시나 이런 거 날리신 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와서 눈금선에 있는 보기를 체크한다거나 제목에 있는 보기를 체크하면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검토에 들어가시면 통합문서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시트 보호도 있는데 통합문서 보호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통합문서 보호 같은 경우는 내가 누르면요. 얘가 구조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암호를 묻고 있죠. 또는요. 창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구조가 뭔지 먼저 보고 창을 다시 볼 건데요. 내가 구조를 보호하겠어 이래놓고요. 먼저 입력을 좀 해볼게요. 여기 111, 22, 333 그죠?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해놓고요. 저장할게요. 뭘로? 111로 저장합니다. 바탕만 할게요. 1로 저장을 했어요. 저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보호를 좀 해야겠어요. 통합문서 보호 들어가서요. 구조 보호하겠다 이러면서요. 1, 2, 3, 4 아무 넣었어요. 확인 눌렀더니 또 묻죠? 1, 2, 3, 4 그죠? 확인 누르니까 이제 보호가 됐대요. 어떻게 보호가 됐을까요? 껐다 켜볼게요. 껐다가 저장을 하시고요. 그죠? 요 1 파일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열도록 할게요. 열었더니 이상하다. 그죠? 뭐가 나왔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봤더니 요거 다 활성화돼 있고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내가 이제 시트 같은 경우를 더블 클릭해서 봤더니 이 시트 이름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더블 클릭했더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보호되어 있대요. 그죠? 이런 게 구조라 보시면 돼요. 시트 이름이라든지 시트 그죠? 더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눌렀더니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병합도 안 됩니다. 그죠? 또는 어떤 삽입도 안 되고요. 그냥 구조 자체를 그냥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시습니까? 다음 또 하나 더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 통합 문서 보호 누르면요. 1, 2, 3, 4 다시 누르고요. 통합 문서 누르면 아까 창이 있었잖아요. 창을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창 같은 건 요 크기잖아요. 그죠? 창 크기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해볼게요. 1, 2, 3, 4. 그죠? 그렇습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다시 더블 클릭 따다닥 눌렀더니 창이 요만해. 그죠? 딱 요만하죠? 내가 좀 더 창을 늘려서요. 어떻게 크게 했더니 그래도 창이 요만하네. 그죠? 더 이상 안 바뀌어요. 틀이 없잖아요. 더 이상 바뀔 생각을 안 한 게 창이라는 거예요. 다시 풀고 싶다면 검토에 가서요. 통합문서 보호 눌러서요. 해제하시면 됩니다. 해제 간단하죠. 그죠? 요 정도가 우리가 지금 검토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우리가 시트 아까 얘기 드렸는데 시트도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시트 이름 변경하는 건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면 111 그죠? 222 그죠? 더 만들고 싶다면 옆에 요걸 누르면 더 만들어지죠. 이렇게 더 만들 수 있죠. 종이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33 444 그죠? 5 이렇게 넣었죠. 근데 혹시나 내가 1이 요 5 뒤에 가야 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이동을 시켜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은 5개밖에 없어. 내가 눈에 딱 보여가지고 잡아서 이동을 잘 시키겠는데 혹시나 이 게스트가 100개 정도 있다. 잡아서 이동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클릭 눌러서요. 이동 복사라는 걸 하시면 되게 편해요. 이동 복사 누르면 나는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끝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데요. 복사를 해버리면 하나 남으면 복사되니까 안 되겠죠. 이번에 1, 2 앞으로 이동할게요. 이번 복사본 만들지 말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동해 볼게요. 이동을 할 건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나는 333을 누르고 복사본 누르고요. 그죠? 333 뒤로 간다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앞으로 오네요. 333 앞으로 오면서요. 111이 2개가 생기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시트는 내가 클릭하면 그 시트로 이동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 다 지금 다른 거예요. 333, 111, 222, 112.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같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냐면 222와 컨트롤을 꼭 누르고요. 333을 같이 선택하고요. 444, 5를 같이 선택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A1에다가요. 1, 2, 3, 4, 5, 6, 7, 8, 9 엔터 땅 치면요. 어디에 입력이 되었을까요? 보시면 제가 2랑 그죠? 요 3, 4, 5 시트를 같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선택한 거를 그룹이라 부릅니다. 그룹. 그죠? 그룹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룹이 지어지고 나면요. 내가 그룹 해제하기 전까지는요. 3도 그렇고 2도 그렇고요. 다 같은 셀에 같은 위치에 같은 내용이 입력이 돼요. 나는 이번에 2 그냥 클릭해서 어디 B3, B4에다가 5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어요. 난 2에만 넣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 있죠. 근데 봐요. 그룹이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우리는 그룹을 짓고 나면요. 그룹 해제를 무조건 잘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그룹 해제는 우클릭 눌러서요. 시트 그룹 해제라는 거 꼭 눌러주시면 아까 다시 보신다면 이제는 불이 얘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2에 봤더니 5 들어가 있죠. 333에 5 들어가 있고요. 444에도 5 들어 있고요. 5도요. 5가 들어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에 같은 시트에 같은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유용하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요 시트 그룹이라는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입력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배웠던 기능 한번 더 사용해 보시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음 강의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